안녕하세요. 오늘은 법률사무소 지담의 변호사님들이 진행하신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식품을 가공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기계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손목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목을 봉합하는 수술을 좀 진행을 하시긴 했는데 이 손목이랑 손가락의 운동 범위가 좀 제한돼서 일하는 것이 향후에는 불편한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업무상 사고이기 때문에 산업재해를 신청해서 승인이 되었고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까지 다 수령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30대 나이인데 손이 이제 불편하게 되다 보니까 향후에 근무하시는 거나 취업하시는데 좀 제한이 있긴 하죠. 이렇게 산재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받았는데 향후에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사건은 이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손해배상액이 한 1억 원 정도 인정되는 판결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어떤 손해액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진료비나 이런 부분들, 물론 산재로 처리하시고 남은 진료비들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근로복지공단 통해서 다 받으셨기 때문인데 사실 치료비는 크게 쟁점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큰 부분들은 휴업손해 그리고 일실수익이라고 해서 장래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수익인데 일하는 것이 불편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통 간접적 손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장래 한 65세까지 일을 한다면은 한 10억 원 정도 장래에 이제 기대 수익이 있는데 몸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취업에 제한이 있고 임금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 5억 원 정도로 줄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발생하는 차액 5억 원을 보통 간접적 손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실 수가 있고요. 끝으로는 이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판사님이 노동능력 상실률과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 근로자의 과실을 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1억 원에다가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하시고 그리고 과실률의 6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늘 똑같이 계산되진 않고 조금 조정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한 1억 원 정도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 이제 사업주가 안전교육이나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법원은 판결을 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입사원이나 정기적으로 아니면 업무가 바뀔 때마다 안전교육을 진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니까는 형식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심지어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교육인데 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체로 되어 있던 게 확인이 됐고 재판에서도 필체를 보니까 실제로는 안전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는 점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장치인데요. 여기가 이제 식품 같은 것들을 포장하는 기계다 보니까 칼날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절단하는 장치 부분이 있는데 보건법이나 이런 기준에 보면은 이런 위험한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체 일부가 절단될 위험이 있다면은 덮개를 이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넣고자 해도 넣을 수 없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안전 덮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물질이 끼니까 빨리 이렇게 제거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예 방지를 하기 위해선 덮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일종의 이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전배려 의무를 지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적 기준에 미달하게끔 사업을 운영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건 과정에서 사업주는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근로자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으니까 난 책임이 없다. 설령 내가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책임액이 감액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 사용자의 책임을 면책할 수준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한 45% 정도의 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긴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사업주의 과실이 되겠죠. 이처럼 이 사건과 비슷하게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다거나 작업자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서 사고가 발생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례들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근로자의 과실이 한 30에서 한 50% 정도 인정되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도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력 상실률과 이런 45%의 과실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1억 원 정도로 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처럼 업무상 사고가 발생해서 향후에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를 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받을 수 있을까, 내 잘못도 있는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고민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례로 이제 소개드린 부분 중에 궁금하거나 아니면 나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라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